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테러 협박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콘서트장,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협박 예고글이 잇따라 등장해 작성자가 검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테러 협박글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과 관련해 발생한 피해와 처벌 수준까지 짚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백화점에 있던 시민 4천여 명이 대피하고 2시간 넘게 영업이 중단됐는데 검거된 글 작성자는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보다 긴박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할 때 국민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갖다가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난으로 한 행동들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 보도였는데요.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들에 대해 다뤘는데 테러 대응 체계가 정비된 해외 사례들과 비교했다면 국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알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비교해서 보면 좋은 해외 테러 대응 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의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발물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에 해당합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요. 형법상 벌금 규모는 우리나라나 해외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 제87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 일부 주에서도 형법에서 공중협박 행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공중협박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 또는 10년이며 벌금형은 2만 달러, 하나 약 2,8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위협이 포함된 글이 전송만 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해외는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배상 요구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폭발물 위협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2022년 한 남성이 일리노이주 한 회사의 폭탄 폭발까지 2분 남았다고 위협 전화를 걸었다가 징역 3년형과 함께 45만 6천 달러, 하나 약 6억 3,800만 원을 해당 회사 측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위협 전화로 회사 직원이 대피하는 등 회사의 피해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군사장비 구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상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회담 첫머리부터 내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 현재 주한미군이 임대에 쓰고 있는 땅을 넘겨받아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더불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했음을 짚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을 보도했는데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주한미군의 부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알아보면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이 미국에 임시로 빌려준 부지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해 7개 기지에 약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크게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기반한 사용권, 장기 인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군 영국군 공동기지 같은 장기 인차나 쿠바 영토에 있지만 미국 통치를 받는 관타나모 해군기지 같은 특수 점유 형태는 역사,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사례라 주한미군 부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의 해외 미군 기지 128개 가운데 미국이 소유권을 보유한 사례도 없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모든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은 임대 방식으로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에선 임대료를 내고 미군 기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 측의 무상으로 부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제2조에도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강릉 가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제 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4m라고 적힌 이 표시 보일 겁니다. 최고 수위 표시를 해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잠시 이번에는 물이 좀 남아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봉저 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와닿을 수 있게 한 보도였는데요. 강릉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비롯됐는지와 대책 방안에 대해 다뤘다면 보도 신층성을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과에서 강릉 가뭄의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강원도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4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241.3mm의 비가 내려 30년 평균값인 580.5mm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장마 전선이 형성돼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폭우 피해가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태백 산맥 너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산맥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더 건조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도 영동 지역 가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뭄 해결을 위해 강릉시는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단기 중장기적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남대천 대형 관정 개발을 통해 하루 5,000톤의 생활용 수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연곡에서 홍제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 관로를 개설하고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하루 6만 톤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남대천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으로 하루 15,000톤의 생활용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